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천만 뉴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좀 다양한 소식들, 뉴스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들 해요. 껄무새. 껄무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껄무새. 이 껄무새가 뭐냐?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뭐 그런 거죠. 어제 살 걸, 어제 팔 걸, 걸무새. 오늘도 운다고 하는데 도대체 울고 있나요? 비트코인 관련된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비트코인 가격이 잠깐 9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갔을 때, 9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갔을 때 마지막 세일 기간이라는 말을 듣고 웃어 넘겼다. 그런데 오늘 전 그때 살 걸만 되뇌고 있더라. 살 걸. 껄무새. 할 걸 플러스 앵무새. 껄무새 됐다는 거예요.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반등세를 탔다는 거죠. 15일 날 오늘이잖아요. 글로벌 가상자산 그 중개 앱을 보면 코인마켓캡 오전 7시 정도에 보니까 26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2.15% 올랐더라고요. 96,588.21달러 거래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오후 7시 정도에 97,000달러까지 상승한 후에 95,000에서 96,000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앞서서 9만 달러 선이 두 달 만에 이제 붕괴됐던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같은 시각 알트코인 가격도 동반 상승세네요.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 가격도 24시간 전보다 2.83% 올라서 3,229.26달러 거래됩니다. 이어 리플도 4.78% 올랐어요. 2.67달러. 솔라나, 도치코인 각각 2.52%, 5.85% 상승해가지고 187.6달러, 0.35달러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뭐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불안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날에는 지난해 12월 미국 일자리가 예상 수준을 대폭 웃돌고 채권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약세를 보입니다. 특히 노동시장이 시장 기대보다 강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중단할 가능성을 넘어서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 시장에서 나온 게 비트코인 가격에는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다만 이날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그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반등을 했어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해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월가 안팎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춘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물가 동향에 관심이 좀 쏠립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서도 가상자산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에 대해서 이 낙관론 사이에 갇혀 있더라. 투자자들은 부진한 1분기 전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 좀 오르고 코인 오르니까 다들 뭐 껄무새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심하자. 껄무새. 코인 투자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 은행과 거래하는 금융 소비자의 그 평균 금융 자산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답니다. 1억 원을 돌파했는데 예금과 적금 등 그 저축 비중이 줄어들고 주식 등 투자 비율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금융 자산은 증가했지만 기혼 가구 10가구 중 8가구는 노후 대비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은행 그 연구소가 발표한 대한민국 금융 소비자 보고서 2025에 따르니까 작년 금융 소비자의 평균 금융 자산은 1억 178만 원이었어요. 23년부터도 1000만 원 이상 늘어나가지고 1억 원대 진입을 했고, 금융 소비자는 본인 명의 그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이용하는 사람을 일컬어요. 이번 보고서는 20에서 64세 전국 남녀 5,000명을 이제 설문조사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은 안정형 저축 상품에 예치한 자금과 그 대기성 자금 비중을 줄이고 투자 신탁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죠. 수시 이출금하고 예적금 비중은 23년 45.4에서 24년에는 42.7, 그래서 2.7% 정도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투자와 신탁 비중은 같은 기간 26.1에서 29.5%로 3.4% 정도 높아졌죠. 특히 30대 밀레니얼 그 세대가 투자에 적극적이더라고요. 이 밀레니얼 세대의 금융자산 중 투자 비중은 23년에 22에서 24년 28%로 전 세대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크더라. 이렇게 투자 자산이 늘면서 은행보다는 증권사에 자금이 몰리는 것 같아요. 은행자산 예치 비중은 23년 57에서 작년에 54.7%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고 대신 증권사 예치 비중이 20.2에서 22.5%로 상승을 했죠. 이렇게 소비자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자산운용의 필요성을 체감한 것으로 보이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거래 절차도 간편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 상품별로 보니까 한 계좌에서 안정 투자 상품을 다양하게 거래하고 절세 혜택도 있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와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그리고 해외 주식과 외화 예금 가입이 좀 늘었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은 올해도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 특히 해외 주식 등 해외 금융 상품을 선호했어요. 가상자산 투자 의향도 지난해 1.6에서 올해 3.4%로 2배 이상 이제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국내 주식과 이제 펀드의 투자 의향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하죠. 기혼 10가구 중에 약 8가구는 노후를 준비 중이거나 부족하다고 응답을 합니다. 필요하지만 준비하지 못한다는 가구도 11.9%였고요.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0.6%에 이제 그치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기혼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이 6억 7천만 원으로 은퇴 시점까지 9억 2천만 원 가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던데 이 노후 자금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12.8%네요. 부족하다는 가구는 51.1%, 절반을 넘었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36%입니다. 이렇게 노후 자금이 충분할 것이다 답한 가구의 평균 예상 노후 자금은 18억 6천만 원입니다. 전체 평균의 2배, 부족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평균 예상 노후 자금의 3배를 묻들었어요. 이렇게 노후 준비가 충분하면은 부동산과 투자 상품, 개인 연금 그런 활용 의향이 높았지만은 반대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절대적이었고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의 의존도가 높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축하느니 차라리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가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투자 잘해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